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고 결국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어서 지수만 하락하였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 막판까지 양호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닥은 종가까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시면은 똑같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이렇게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던 시가총액 중하위권 종목들이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특정 섹터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아닌 주식들도 똑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일은 또 정치 테마주와 제약과 바이오 이런 특정 섹터만 상승을 하고 일반적인 주식들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일은 정치 테마주들이 재료 소멸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 아시아권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증시 자체는 0.5%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아시아권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대만 증시 못지않게 코스닥도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오늘 플러스 0.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이 뉴스 때문이죠. 한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20명이 발견이 되었다. 이런 뉴스 덕분에 GH 신소재 같은 과거에 유행했던 바이러스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어떻게 서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었나 자세한 추이를 확인해 보니까 해외 유입이 11건이고 국내 발생이 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코다리19 바이러스 관련 여러가지 찌라시가 나왔어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력 시험에 착수했다라는 이런 찌라시를 띄우고 장중에 주가를 플러스 4.51%까지 상승을 시켰는데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흡입기 치료제 뉴스라던가 혹은 임상 착수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만 나와도 거래량이 이만큼 많이 터지면서 상승률이 기본 1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상승률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바이러스보다 감염률은 상당히 높지만 치사율은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15,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사망자는 986명, 약 1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해도 사망자 숫자는 하루 평균 17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응압병실 관련주, GH 신소재라던가 우정의 무대, 우정바이오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을 보시면 예전처럼 막 20%, 30% 오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10%만 올라도 크게 오른 거예요. 심지어 오늘은 알서포트, 비대면 관련주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시 한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을 때 보세요. 17%, 15%, 10%, 이 정도 올랐던 이 종목이 지금은 확진자가 600명을 다시 돌파해도 2.27%밖에 상승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은 포장 관련주도 상승을 하더군요.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0.7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틀 뒤에는 새롭게 거리두기 기준이 나오면서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가 되었어요. 자, 현재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지만 이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풀리고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어야지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포장지 관련주라던가 비대면 관련주 이런 종목에 수급이 들어와도 매매를 안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태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여기 들어온 외국인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이렇게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태형 포장의 주가는 다시 한번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토요일날 올렸던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검은머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월요일날 여기에 있는 외국인이 오늘 대량의 매도를 보이면서 조이시티는 분명히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조이시티는 마이너스 2.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이시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아침부터서 JP모건 창구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왔고, 거기다 프로그램으로도 아침부터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이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쫄쫄이로 이렇게 빼버리면서 잠깐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또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흘러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특히 게임주 섹터는 다 이럽니다. 플레이위드 역시 여러분 게임주인데 보시면은 조이시티하고 그렇게 차트가 차이가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 투자자가 소량으로 매수한 것밖에 매수 수량이 없어요. 기타 법인의 순 매수가 조금 들어왔지만 이런 수급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또 내일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잠깐 요 정도 갭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오후장에 빼버리는 그런 식의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액션스퀘어도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리는데 찌질찌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잠깐 올리는 척하면서 내리고 올리는 척하면서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여러분 진짜 재미가 없어요. DI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상승이 안 나오고 이렇게 쭉 빠지면서 하루는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 했는데 계속 저점은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이런데 꼭대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런 꼭대기에서 물려있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은 이런데 밑에서 종가에 다시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팔고 종가에 다시 사서 팔고 이런 수법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CMG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CMG제약은 오늘 5.60%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2.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의 매도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분명히 5.1%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니까 매도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밑으로 폭탄 매물을 던져버려요. 계속 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매도 수량은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10만 주 이상 매도. 개인분들은 단순하게 프로그램 매수 수량을 보고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이거 올라가겠구나 하고 들어오고 개인이 들어오면 다시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
이게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라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내 종목이 안 가니까 빨간불 뜨는 거 아무거나 옮겨가야 되겠구나, 제약주 좋구나 하면서 빨간불 뜨는 제약주로 넘어가고 그 종목의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까다롭죠. 왜?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올라가봤자 이런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이게 빠지려면 밑으로 확 빠지던가 아니면 올라가려면 확 위로 올라가던가 둘 중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횡보하면서 올리는 척하고 빼고 올리는 척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은 지수가 3,300이 넘었는데 왜 삼성전자는 아직도 9만원을 돌파 못했을까? 혹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이런 글들이 정말 많죠. 셀코리아 외국인 배터리 주는 바이하는 이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한 달 만에 돌아온 외국인 2차 전지에 꽂혔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배터리 관련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니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죠? 그냥 사은봉 나오고 계속 횡보하고 방향성을 못 찾고 오늘도 마이너스 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하는 수량이 많으면 뭐예요? 반대쪽에서 다시 다 팔고 있는데 그나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지 SK이노베이션은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죠. 코스피 3,300을 뚫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더 살 것이다. 아직까지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수급 개선이 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3일을 팔고 하루를 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다? 오늘 코스피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 개인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잖아요. 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0.32%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의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를 했고 개인만 홀로 순 매수를 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시면은 오늘은 여러분 프로그램을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위에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매도가 체결되게 돼 있고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잘 던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는 던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약간씩 더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오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일단은 나스닥 S&P 500 야간 선물 지수가 오르고는 있는데 방금 개장된 유럽 증시는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아직 개장된 지 얼마 안 됐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정식으로 개장이 된다라면은 다시 상승 전환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내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저거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자들이 소설을 쓴 걸까요? 예전에도 반기문 씨가 대권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람 잡아놓고 대권 선언을 안 해가지고 반기문 씨 테마주가 박살났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자, 일단 내일 오후 1시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당연히 기자들은 대권 선언 발표문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내일 연설문에서 설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 그리고 내년에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 이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지만 갑자기 무슨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를 하겠다. 혹은 앞으로 봉사하며 살겠다. 이런 식의 웨딩만 나온다면은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2016년도 4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에게 기자가 대권 선언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이거 한 번 했다가 그냥 반기문 씨 테마주가 바로 그냥 하한가를 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겠죠?
아니,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치 테마주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니 능률이라던가 위즈코프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10% 이상 상승하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1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7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윤석열 씨 테마주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침에 5.11% 잠깐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1.3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대원전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애니 능률처럼 마이너스 0.76% 하락 중입니다. 장중에 제가 체크해보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없었어요. 이건 아마 내일 대권 선언할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가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 윤석열 씨 테마주 중 하나인 IB 김영만큼은 오늘 15.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IB 김영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윤석열 씨 테마주라서 상승했기보다는 바로 IB 김영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자, IB 김영은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파인트리 컴퍼니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분율 90%를 확보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냈어요. 그리고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 씨 일자리 테마주의 3등 종목이었거든요. 1등이 위즈코프, 2등이 아시아경제였는데,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장이 개장되자마자 하방 VI에 걸리면서 이렇게 그냥 주가가 번지 점프를 해버리더군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10%대에 있었지만 종가를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5.4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에는 이렇게 18.15%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고점에서 잘못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8%의 손실을 본 거죠. 그래도 IB 김영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니까 아시아 경제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2.93% 상승이 나왔고, 일자리 관련주 1등주인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3.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위즈코프 역시 IB 김영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터치하자 위즈코프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4.7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IB 김영과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상당히 얇아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지금 밑에 이렇게 호가가 받쳐 있는 거는 동시 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잔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IB 김영을 보시면은 윗꼬리 전문가입니다. 윗꼬리로 마감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내일도 아시아 경제처럼 신고가를 터치할 듯이 꼬셔놓고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시아 경제도 보세요. 신고가 근처까지 꼬셔놓고 던져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윤석열 씨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재명 씨 관련주도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정말 많아요. 자,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이재명 씨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경기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엔텔스가 상한가를 갔고, 3등주인 선익시스템 역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7.25%까지 상승을 했으나 엔텔스가 상한가를 가고 상승폭의 반 정도를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얘도 똑같죠. 아시아 경제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52주 신고가 오늘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0원 정도를 남겨놓고 일부러 안 찍고 밑으로 빼버렸어요. 자,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메타버스 1등주였는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경우에는 단일가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옵티시스가 잠깐 쉬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지난 영상에서는 아프리카 BJ들이 코인을 선침해가지고 현재 아프리카 TV가 난리가 났다, 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TV BJ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TV의 자회사
프리비알의 서모 대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프리카TV는 개장하자마자 하방 VI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아니, 코인게이트가 분명히 여기서 터졌는데 오히려 아프리카TV가 52주 신고가를 가길래 와, 이 주식이 이렇게 강한 애가 아닌데, 이런 소식이 나면은 분명히 위에서 공매도 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게 너무너무나도 당연한데 이틀 동안 오히려 상승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오늘은 BJ뿐만이 아니라 자회사의 대표도 연루돼 있다는 소식에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10.71%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아프리카TV는 공매도 과열 종목에 또 지정이 되었어요. 아니, 6월 달에만 공매도 과열 종목에 3번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호가창이 얇고 주식 발행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는 매매할 수 있지만 큰 돈으로는 매매하기가 힘들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절대로 억 단위라던가 큰 돈으로 매매하지 마시길 바라고, 소액으로는 매매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이렇게 하방 VI에 갔을 때도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분명히 아프리카TV의 특징을 알려드렸었고 제가 직접 매매를 해봤었죠.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수가 적지만 탄력성이 좋고 4일에서 5일 정도 횡보가 나오면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 주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다. 저는 아침에 이 종목이 하방 VI에 걸렸을 때 매매를 해볼까 싶었지만 제가 다른 종목 종가 베팅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매매를 해보셨나요? 저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만약에 800 종목이 상승을 하고 500 종목이 내린다? 그러면은 오늘 종가 베팅을 하려면은 500 종목이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야 돼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59 종목이 오르고 272 종목이 내렸어요. 저는 272 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자, 제가 종가 베팅을 때렸던 종목은 바로 해성D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말이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예요. 실적을 보시면은 적자 회사가 아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에 2배 이상 늘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급도 보셔도 절대로 나쁘지가 않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와도 그 다음날 양매도가 나왔어. 하지만 여기서 매수한 수량의 절반도 안 되는 수량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수급 이탈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도 양매수. 자, 그리고 해성DS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노트에 적어놨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해성그룹의 주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성산업, 해성옵틱스 여러 가지 주식이 있는데 이런 주식이 내려도 해성DS의 주식은 상승하더군요. 자, 그리고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혹은 만도 다른 주식들이 내려도 이 종목만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전부 다 하락을 했죠. 보통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내리잖아요. 같이 내립니다. 자, 만도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시가에서 이탈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한원시스템 자동차 관련주죠. 마이너스 0.87% 하락. 해성DS와 똑같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현우산업 역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마이너스 1.2% 하락했죠. 그런데 오늘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5.71%나 상승을 했고, 장중에는 플러스 9.09%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 아침 10시 때 슈팅이 한번 나오고 1시 때 슈팅이 한번, 그리고 종가 직전에 2시 때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자, 금요일날 보세요. 아침 10시 때 잠깐 슈팅, 그리고 2시 때 잠깐 슈팅. 이렇게 2번의 슈팅이 나올 때도 있고 3번의 슈팅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아침, 점심, 그리고 장막판 3번의 슈팅이 나온다고 계산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가 가능해요. 자, 오늘도 보세요. 아침 10시 때 슈팅 한번 나왔죠. 그리고 2시 막판에 슈팅 한번 나왔죠. 11시 때는 여기는 슈팅이 나왔긴 좀 그런데, 오늘은 여기하고 여기 부근에서 충분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2번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은 정확하죠. 아침에 종가 베팅한 거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고 딱 2번.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손절을 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손절할 금액을 다 복구시키고 다시 한번 수익을 올렸네요. 자, 그리고 제 투자금을 보시면은 500만원이라고 여기 찍혀 있죠. 그래서 이번 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 정도 달성을 했고 이번 달 수익률을 100% 이상 찍을 생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수익이 날 때마다 다 인출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익금 인출을 안 한다면은 아마 제 원금이 9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80만원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멘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다 빼고 수익금으로만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틀 안에 80만원을 찍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만약에 수익금을 인출을 안 할 거였으면은 그냥 키움 투자대회 이번에 나갔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수익이 날 때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생기면은 무조건 수익금을 다 인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매매하긴 힘들어도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돈 다 날려도 어차피 원금은 다 빼놨으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코인 할 때는 원금이 500만원이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엔 출금할 때마다 여러분 수수료가 1,000원씩 붙어서 수수료 아끼려고 이거를 인출을 안 했다가 이 돈을 포함해서 더 큰 돈을 날렸던 적이 불과 몇 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매매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수익금을 더 찍고 싶었으면 오늘 뭐 윤석열씨 테마주 아이비 김영이라던가 아니면 뭐 위즈코프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진짜 무슨 동방불패처럼 매매를 했을 텐데 저는 지금 솔직히 윤석열씨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최재형씨 테마주가 조정이 왔잖아요. 혹시 내일 이쪽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이로운이라던가 오픈베이스 최재형씨 테마주는 장중에 반등도 없었고 시간의 단일가도 보시면은 시간에서도 밀렸죠. 이건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오픈베이스 종가 최저가에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도 그리고 단일가도 마이너스 1.10% 하락. 그래서 정치 테마준 여러분 신의 영역이니까 예측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선침해 그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 저는 되도록이면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정치 테마주를 거의 안 하니까. 이게 여러분 아까 조이시티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해드렸던 게 잠깐 아침에 이렇게 갭 띄우고 빼는 종목들이 지금 진짜 많기 때문에 저런 거 잘못 물리면은 갑자기 손절을 안 하고 스윙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스무디킹도 아니고. 아니 진짜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실도 커지고 시간도 낭비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 어제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어제는 제가 주말이라서 염색과 커트를 위해서 미용실에 갔었는데 여기 미용실 아주머니는 주식이라던가 혹은 재테크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최소 올해 3월까지는요. 그런데 여러분 염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염색을 하는 도중에 다른 손님이 코인으로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돈을 날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코인으로 돈 날린 사람들은 주변에 많죠. 왜? 지금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깨져버린 상황이니까. 그리고 저도 미용실 아주머니에게 코인으로 돈을 날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본인은 코인이 너무 무서워서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분명히 올해 3월까지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주식을 시작했다고? 코스피 3300에서? 그런데 저는 어제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여기 미용실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모기채로 모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주식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유 종목이 뭐가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근데 아주머니 보유 종목을 딱 보니까 이거야 이거 2차전지라던가 이거 내가 아줌마한테 이거 왜 사셨어요 하니까 그 인터넷이라던가 혹은 뉴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2차전지에 꽂혔다 이 말 보고 샀고 또 토마토TV 한경아우 이런 데를 트니까 전문가들이 추천하길래 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 주식을 샀을 때는 수익 중이었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언제쯤 이 주식이 저한테 올라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물어봤죠. 이게 안 오르고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다? 그냥 가만히 놔둘 거래요, 내려가면은. 제가 그래서 또 한마디를 했죠. 아니 어차피 주식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가만히 놔두실 건데 제 이야기를 들어봤자 어차피 도움이 안 될 건데 뭐할로 들으시냐. 와 진짜 1시간 동안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염색하면서 주식 얘기를 계속 듣는데 주말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무서운 게 뭐다?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아줌마도 지금 주식을 하는데 이거 진짜 인간 지표로 지수 최고점이 아닌가? 아니 무턱대고 TV에서 추천 종목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 아니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요즘에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신용까지 팍 땡겨가지고 이렇게 주식판이라던가 코인판에 막 들어오니까 솔직히 조금 싸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금도 안 키우고 그냥 수익금으로만 매매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코스피 코스닥 지금 개인 신용 잔고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군요. 와, 전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번에 GS 편의점 불매운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포동에 있는 GS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와, 불매운동 덕분인지 이렇게 폐업을 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포동에 있는 음식점들이 다 망했더군요. 고깃집, 카레집, 모든 음식점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는 가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다우 이게 지금 정상인가? 주식하면서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해요. 밖에를 나가보면은 아직도 지금 경제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주식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거품이 심한 걸까? 아무튼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윤석열 테마주는 재료 소멸로 내일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씨의 기자회견이 끝나면은 윤석열 테마주는 재료 노출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호재 뉴스는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7월 1일 이재명 씨의 대권 도전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7월 1일은 이재명 씨가 대권 도전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논의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재명 씨 테마주를 선침했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